북핵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군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도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도 있습니다. 또 복무기간 단축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유엔 제재 결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북핵 저지의 성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셨지만은 북한 관련해서 지금 예방 전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한가로운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을 꿰뚫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국민들께 내용을 보고되는 게 없고 다만 적폐청산의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지나간 과거 사건들을 캐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댓글 관련해서 이미 많은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수사를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은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엄중한 시기에 국가정보원이 내용을 치르는 선발을 자르는 내부에서 힘을 소진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엄중한 시기에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데 힘을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 적폐청산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정치 보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더만은 볼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라든지 우리 당의 특위를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7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요. 전기 남아 돈다더니 기업 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7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요. 두 차례 기업들에게 긴급 전기 줄이는 것을 지시. 전력 문제 없다던 입장과 어긋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요, 지금 공장이 멈추고 전력 사용을 감축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는 그 논란이 두 개의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급전 지시죠. 두 차례에 걸쳐서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지속해 왔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날짜입니다. 2017년 8월 7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찜통 더위에도 남아 도는 전기, 지난해와 다른 모습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국가 전력 비상사태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하던 정부 요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가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덜어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신문에서 다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요. 신구리 5, 6호기 건설 취소 시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 근거 조항이 없고 신구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 허가나 건설 허가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 규정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진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면 뉴스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진짜 뉴스, 진실된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 내용을 알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투기 세력을 뿌리 뽑으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가 공급되지 않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건시안적 발상이 결국 재앙에 가까운 실패로 끝났습니다. 주택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그 성격이 보다 복잡하고 특수합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통, 문화 등이 결합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오히려 전월세를 급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면 서민과 중산층이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급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당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대다수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습니다.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분들 중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올린 사람들부터 주택을 팔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물론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세금은 잘 납부해왔는지, 임대료 갑질은 없었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는 것이 솔선수범이요. 그래야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기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전부터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코리아 패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리아 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을 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도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도 있습니다. 또 복무기간 단축도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유엔 제재 결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북핵 저지의 성과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